2026년 3월 13일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아주 혼란스럽고 또 극명하게 갈라진 하루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화면일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완전히 상반된 숫자 보이시죠?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1.7% 넘게 파란불을 켰는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오히려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날인데 이렇게 시장이 딴판일 수가 있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각 지수가 마감한 성적표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이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5,50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1조 4,700억 원, 기관이 1조 300억 원, 이걸 합치면 무려 2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2조 4,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이 거센 매도 물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파는 와중에 기관이 홀로 2,75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굳건하게 떠받친 거죠. 네, 바로 이 기관의 사자가 코스닥을 빨간불로 이끈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외국인하고 기관은 왜 이렇게까지 주식을 내던진 걸까요? 이제부터는 시장을 움직인 근본적인 원인, 바로 그 왜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직면했던 거대한 외부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삼중고. 네, 세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덮쳤다는 뜻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치솟는 유가, 그리고 불안한 환율. 이 세 가지 악재가 정말 퍼펙트 스톰처럼 우리 시장을 덮친 겁니다. 네, 이 삼중고가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는 이란발 위기, 둘째는 그로 인한 유가 폭등, 그리고 마지막은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첫 번째 악재,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여러분,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숨통 같은 곳입니다. 거길 막는다고 하니 시장의 공포가 확 번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불안감은 즉각적으로 유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결국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를 되살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악재, 바로 환율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장중 한때는 달러당 1,49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1,500원을 위협한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보게 생겼으니 서둘러서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떠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정말 보석처럼 빛난 종목과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이 혼돈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고 강하게 치고 올라간 곳들은 어디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원전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 대안으로 원전이 주목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새로운 수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대우건설이나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을 이끈 주인공이죠.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곧 열릴 대규모 국제학회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 이게 지금 바이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게임주랑 광통심 관련주들도 아주 좋았어요. 게임주는 보통 이런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 찾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광통신주, 이건 왜 올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AI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AI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더 빠르고 강력한 AI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광통신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바로 이 점이 강력한 호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덮친 이 글로벌 악재의 직격탄을 맞고 크게 휘청였던 섹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증시의 대장주 반도체가 힘을 못 썼습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해진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2% 넘게 빠지면서 지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요즘 계속 부진했던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주가가 또 빠졌다는 소식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유가까지 급등했잖아요. 원자재 비용이 오를 거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은 날아가고 어떤 종목은 급락하고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혼돈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시장을 총정리하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은 뭔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3중고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네, 원전이나 바이오처럼 미래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분야로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시장 전체, 즉 코스피가 오르냐 내리냐 하는 이 숲을 보는 것보다 성장 동력이 확실한 개별 나무를 잘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이고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시장 전체를 덮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멋지게 탈 수 있는 튼튼한 서핑보드를 찾는 거겠죠. 당분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이 옥석 가리기, 즉 진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또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